지금까지 경찰 실화괴담에서는 경찰관, 그리고 사건 피의자 등이 체험한 무서운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경찰관의 가족이 체험한 괴담입니다. 사건에 직접 관계된 경찰이나 사건 관계자에서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만, 경찰관의 가족이라는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해서 놀랐습니다. 경찰관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는 이야기라는 것도 꽤 신선했으므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찰서에서는 봄이 되면 매년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초대해 대규모의 벚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라는 것은 각 가족끼리 상당히 친하다고 해야 할까요? 사생활에 관해서도 서로 깊은 친분을 유지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몸으로 부딪히는 일인 것도 있겠지만 독신용, 가족용 등의 경찰 관사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필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리적인 사생활에서도 주변에는 경찰관이나 그 가족들 뿐이라서 유대감이 강해지는 것일 겁니다. 이런 쪽이 약한 사람들은 힘들겠네요. 그래서 직원 가족도 참가하는 이벤트가 가물에 콩나듯 있기는 합니다만, 이 봄의 벚꽃놀이는 1년 중에서도 제일 큰 행사였습니다. 벚꽃이 예쁘게 핀 공원에서 바베큐를 하거나 하는데요. 저 같은 신참으로서는 엄청 힘든 행사죠. 물건들도 사날라야 하고, 행사장 준비도 해야 하고, 야채들도 썰어놓기도 해야 하고. 그러는 중에 생활안전계의 선배 형사의 형수도 준비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저는 그 선배네 집에는 술 마시자고 엄청 끌려갔었기 때문에 가족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처럼 죄송합니다, 겨우 살았습니다 하며 세상 얘기나 하면서 식재료 준비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형수가 그러고 보니 감식반 쪽이었죠? 그럼 변사체 현장 같은 곳에 많이 가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렇죠. 전부는 아니더라도 거의 사체가 나오는 현장에는 갑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대답했더니 형수는 살짝 주위를 신경 쓰더니 저에게 작은 소리로 한참 전에 우리한테 무서운 이야기 없냐고 라는 이야기 물어본 적 있잖아요. 정말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귀신을 본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많아요? 하고 말해왔습니다. 몇 달 전쯤에 이 선배네 집에서 술 한잔할 때 제가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뭔가 무서운 체험 없냐고요. 언제나처럼요. 그랬더니 선배는 있을 리가 없잖아. 바보같이 왜 그래? 너 그런 이야기 믿는 쪽인 거냐? 경찰관이 그런 말을 하면 쓰겠어. 라고 일축당해버려서 이건 아니나 싶어. 아니요. 그다지 믿는 건 아니에요. 하며 얼버무리고 그 이후로 이 선배에게 괴담은 없나 보다 생각해 물어보는 걸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 실화괴담을 보면 경찰관이란 게 모두 무서운 체험이 있어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알려준다? 같은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끼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선배와 같은 반응을 하니까요. 많은 이야기를 모으는데 10년 이상은 걸린 것 같습니다. 만약 뭔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바로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친분이 구축되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배와의 대화를 형수도 들었고 경찰의 귀신 이야기가 정말 힘든 건가 아무래도 형수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오, 이 사람도 무서운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나? 생각하면서 저도 소곤대고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역시 뭔가 있었군요. 맞아요. 우리 바깥 양반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선배가요? 아니요. 그런 건 들은 적도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 사람 집에서는 일 얘기 절대 안 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조금 신경이 쓰여서.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들어볼래요? 하며
형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주 전쯤에 일어난 일. 형수는 언제나처럼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형사과 소속이라고는 해도 비교적 잔업이 적은 쪽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7시 조금 지나서 퇴근에 돌아온다는데, 그날도 특별히 늦겠다는 연락도 오지 않아서 그 시간에 맞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시를 넘었을 때 현관문을 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녀왔어요? 하면서 주방에서 얼굴을 내밀고 현관 쪽을 바라보는데, 나 왔어. 하고 문을 열고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만, 그 뒤에 추리닝에 청바지 차림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형수는 또 미리 말 안 하고 손님을 데려온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선배는 사람을 잘 보살핀다고 해야 할까요? 다른 부서라고 해도 후배나 신입이 있으면 집에 얼른 데리고 와서 밥이나 술을 먹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일이 있어 형수도 사람들 데리고 올 때는 미리 말 좀 해. 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다고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번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말? 어머, 밥이 모자라겠는데? 하고 슬슬 화가 치밀면서도 모처럼 집에 찾아온 손님 앞에서 기분 나쁜 얼굴을 보일 수도 없어 어서 오세요. 하며 손님 맞이용 웃음을 띄우며 현관으로 나갔더니, 남편은 황당한 얼굴을 하며 손을 뒤로 뻗어 문을 닫으려고. 문 앞 층계참에 서 있던 청년은 형수와 눈이 마주친 상태인 채로 문은 완전히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문을 잠그려는 남편에게 형수는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손님! 라고 하며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남편을 밀치고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만, 깜빡대는 형광등만 보일 뿐 아무도 없는 계단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어서 지금 당신 뒤에 남자가 서서 날 보고 있었어. 그래서 또 젊은 신입 경찰을 데리고 왔다고만 생각했는데. 설명했더니, 아니야, 오늘은 아무도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당신이 앞으로 데리고 올 때는 꼭 미리 연락하라고 했잖아. 아마 다른 집에 방문하는 누군가겠지. 내가 문을 열 때 딱 내 뒤를 지나간 거 아니야? 하며 별로 마음에도 두지 않듯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가족용 경찰관사로 4세대가 살고 있었고, 분명히 그중 어느 집을 방문하러 온 누군가였다고 남편은 생각했다고 합니다만, 형수 말로는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분명히 선체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래서 어서 오세요. 하고 말했을 때 그 청년과 눈이 마주쳤고 살짝 미소를 지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는. 그렇게 된 겁니다만, 실제로 문을 열어봤는데도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남편도 말했고,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섬뜩함이 있었지만 착각이라고 생각해 그 이상은 이 일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어쩐지 집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혼자 있을 때, 공포심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안정되지 않는 듯한, 다른 사람과 엘리베이터에 둘만이 되었을 때와 같은 안정되지 않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낮의 일. 전날 밤은 남편이 당직 근무여서 그날 점심 도시락을 오전에 가지러 오겠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락을 일단 가지러 오는 형사들은 많습니다. 현장에 나갔다 돌아올 때 위장 경찰차를 타고 집에 들르는 겁니다. 저도 선배들을 집에 데려다 줬던 일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처럼 다시 돌아온 남편에게
도시락을 건네준 후 배웅을 한 뒤 형수는 베란다로 나가 위장 경찰차에 타서 서로 돌아가는 남편을 위에서 내려봤다고 합니다만 운전석에는 젊은 후배 형사, 조수석에는 남편, 그리고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언뜻 보였다고 합니다. 주차장 자갈을 밟으며 차를 돌려 도로로 나가는 위장 경찰차를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보고 있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는 게 얼마 전 현관 앞에 서 있던 그 청년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시나 그때와 똑같은 추리닝에 청바지 차림, 바로 앞만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야. 아, 다행이다. 역시 경찰관 중 하나였구나. 그때 봤던 사람이 본질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었다면 어떡할 뻔했어. 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남편들과 함께 위장 경찰차로 이동하고 있다면 경찰관임이 틀림없겠지 생각하며 그것과 동시에 최근에 느끼고 있던 기분 나쁨이라고 해야 할까요? 불안함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형수는 그 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낮에 집에 왔을 때 말이야. 위장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이었어. 일전에 당신 뒤에 서 있었던 사람 말이야. 그 사람 경찰이야? 틀림없이 아 맞아 그 녀석이었어? 그래 그 녀석 신창경찰이야 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그때와 똑같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머리 위에 물음표가 뜬 것 같은 남편. 뒤에? 뒷좌석에 아무도 안 태웠는데? 응? 있었잖아. 그때하고 똑같이 추리닝에 청바지 입고 이런 머리 스타일한 젊은 남자. 그랬더니 남편이 분명히 동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말을 읽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곧 아 그래 있었어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래 응 같이 잠깐 현장에 갔었지 그래 지역과의 젊은 친구야 응 그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만 이미 한눈에 알 수 있었답니다. 항상 뭔가를 얼버무리거나 거짓말을 할 때는 아래를 비스듬히 내려다보고 끄덕이는 버릇이 선배에게 있다는데 그때도 그 움직임을 보이면서 필사적으로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어째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고 했을 때의 얼굴. 그때가 분명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 이 사람. 그렇게는 생각했습니다만 왠지 추궁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 그 거짓말의 편승에 그 이상 이 화제는 꺼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갑자기 뭔가 남편의 기운이 빠져버려 계속 한숨만 쉬더니 끝내는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부터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침 인사를 하는 거죠. 다만 역시나 아무리 생각해도 신경이 쓰여서 여러 가지 생각해봤더니 설마 심령적인 뭔가였던 걸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이건 무서운 거잖아요. 형수는 이렇게 말하더니 제게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없을까 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니요, 잘 모르겠네요. 선배님은 이런 종류 이야기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같은 건 들은 적도 없고 거기다 그건 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신 건 아닐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형수는 분명히 그렇긴 하네요. 미안해요. 이상한 걸 물어봐서. 없던 일로 하자고요. 없던 일로. 하고 웃었습니다만 저는 살짝 짐작가는 게 있어서 말입니다. 당시 선배가 맡았던 어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배가 담당하고 있던 소년 사건으로 절도 사건을 일으킨 소년이 검거된 일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정 환경이 특별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진학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망학교에 합격할 수 없었던 것과 장래에 대한 것, 부모님의 필요 이상의 실망에 괴로워한 결과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백화점에서 도둑질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비원에게 들키고 말아 소년 간이 사건으로 선배가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불량소년도 아니어서 놀랄 정도로 순수하다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부들부들 떠는 어린애 같아 선배도 엄격하게 조사한다기보다는 친절히 타이르는 느낌으로 항상 말을 걸었고, 조사를 위해 만날 때마다 되도록 그 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이야기를 잔뜩 하면서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런 마음 씀씀이 덕분인지 소녀는 선배에 대해 상당히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아 웃는 얼굴로 대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건으로 처리되는 중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모두 마치게 되면 자기 집에 밥이라도 먹으러 오라고 하며 와서 우리 애한테 포켓몬 좀 가르쳐줘라. 나는 잘 모르겠더라. 좀 도와줘. 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소년도 부끄러운 듯 알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소년이 어느 날 집을 나가 그대로 실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선배 앞에서는 즐거운 듯 애니나 게임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나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부터는 가족관계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등교 거부에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한 양친과의 말다툼으로 지갑만을 든 채 집을 뛰쳐나가 버려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양친이 울면서 경찰서를 방문해 수색원을 제출하고 스스로의 의사로 그렇게 됐다고는 해도 미성년자인 것으로 인해 특이 실종 사건으로 접수되어 대대적으로 수색을 한 결과 현내 어느 곳에서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조차 없었습니다만 홀로 대중교통을 타는 모습과 근처의 생활용품점에서 밧줄을 사는 모습이 찍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경찰서에 의해 검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체에 다른 사람이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수상한 상처도 나오질 않아 사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때 선배는 굉장히 침울했었죠.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텐데 라든가, 어째서 그 애에게 더 다가가지 않았는가 라든가. 그렇지만 선배는 쓸데없는 걱정을 끼치게 될까봐 가족에게는 일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는, 집에서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어쨌든 즐거운 이야기만 하도록 정해놨다고 말했기 때문에 굉장히 낙담한 듯 보였어도 역시나 집에서는 일절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선배나 가족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도 쓸데없는 일은 말하지 않도록 정한 이상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리도 없으니 형수에게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수가 봤다는 그 청년은 아마 그 소년이 아니었을까요? 집에 초대된 게 기뻐서, 아이에게 게임을 가르쳐달라고 부탁받은 게 기뻐서 선배네 집에 찾아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선배에게 이 일에 대해서 따로 듣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과의 다른 사람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선배는 그 소년의 묘에 참배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혼자 간 게 아니고 형수와 아이를 데리고 가족끼리 갔다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선배가 유일하게 그 소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아이였는지를 이야기했을 거라 봅니다. 그날은 어쩌면 평소보다 하나 더 많은 밥이 식탁에 차려지고 선배 가족 3명과 그리고 그 소년도 그 자리에 앉아 즐거움이 넘치는 저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광경을 문득 머리에 떠올려버려 애달픈 듯 따뜻한 듯 그런 기분이 되었습니다.